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랙로즈 바스켓백이고요. 이렇게 가죽 바닥판에서 시작해서 배색 무늬에 필요한 코수를 맞춰가는 과정, 그리고 빼뜨기 기둥코 똑바로 예쁘게 뜨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배색하는 요령, 좀 더 예쁘게 뜰 수 있는 팁, 그리고 핸들을 티나지 않게 깔끔하게 바느질하는 방법, 그리고 덮개 부분, 태슬 만들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간혹 인제 이렇게 "가죽 바닥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떠서 만들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슬코를 잡아서 코를 늘려가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원형을 똑바로 반듯하게 이렇게 타원형을 만든다는 게 초보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제가 수업도 여러 번 해 보고 그런 방식으로 가방을 만들어 보면 약간 이 판 자체가 약간 이렇게 뒤틀어지면서 이렇게 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를 어느 위치에서 늘리느냐에 따라서 원형이 이렇게 살짝 비뚤어지거나 각진 그런 원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가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아주 예쁘게 타원형을 잘 만드는 방법을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그런 부분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판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찡이 있는 거를 사용하면요,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뜨개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방 안에 뜨개거리가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그냥 탁 내려놓으면 그냥 이 가방 자체가 뜨개 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서 있고 또 어디 바닥에 내려놓기에도 좀 부담이 없고 오래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찡 바닥판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요게 좀 단단하게 가방의 형태를 딱 예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좀 만족도가 높은 그런 가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로 뜨면 실도 더 들어가고 시간도 그만큼 더 들어가고, 그거에 비해서 약간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네, 그것 때문에 바닥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좀 블랙으로 이렇게 그물망 덮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호불호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요게 그 끈을 이렇게 양쪽에 달아서요, 이렇게 벌리고 다시 오므리고 하기가, 이렇게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자석 똑딱이를 가운데 하나 달아서 이렇게 탁 잠가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게 인제 혹시 뭐 여행을 갈 때라든지 차 안에서도 이렇게 가방을 딱 세워 놨는데 탁 엎어지면 속에 있는 게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실용적이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퍼를 다는 뭐 그런 안감을 넣는다, 뭐 수선집에 바느질을 맡겨서 뭐 지퍼를 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안감 재질과 뭐 지퍼, 그리고 또 바느질 상태,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떠서 만든 이런 손뜨개 가방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 바느질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좀 끝까지 그냥 뜨개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그물망 방식은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가지 가방에 사용을 했었는데, 검정색으로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무늬랑 또 굉장히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물망을 이렇게 오므리면 혹시 어떨 때 인제 짐이 많은 날도 이게 이만큼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짐을 거의 2배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이기도 하고, 요게 인제 오므렸다 폈다가 좀 어쩔 때는 귀찮다 하실 때는 요렇게 해서요, 그대로 그냥 안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 그냥 안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깔끔하죠. 그냥 요렇게 오픈한 채로 요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모양도 더 틀어지지 않고 더 잘 탄탄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네, 마무리 방법까지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한 실 소개를 드리자면, 카페 화지라는 실이고요. 펠트실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비슷한 요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다른 브랜드의 뭐 다른 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써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우리 원래 이제 그전에 쓰던 종이실에 비해서, 종이실도 이렇게 그냥 넓게 펴져 있는 게 있고 또 나중에 꼬아서 나온 것들도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더 가볍고 더 힘이 있고,
종이실로도 우리 모자나 가방 많이 떠 보셨겠지만요. 다음 해가 되면 1 년은 처음에는 잘 쓰는데 다음 해가 되면 약간 종이가 왜 이렇게 좀 비벼지면은 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약간씩 약간 이렇게 종이가 일어난다거나 좀 처음에 빳빳했던 게 이렇게 부드러워진다거나 그런 단점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카페 화지실이 아니어도 되지만 인제 이런 성분의 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카페 아지시를 선택한 이유는요. 지금 화면상에는 잘 표현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인제 실 받아 보신 분들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투톤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상 구성이 인제 브랜드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찾고 있는 색상들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요 실을 선택을 해 봤고 두께가요. 이게 비슷한 느낌의 실이지만 더 굵고 통통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배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이 또 너무 굵으면은 이게 막 무늬가 투박하고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두께가 좀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바탕색이 4볼 한 3.5 볼에서 4볼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요 배색 실은요. 여기까지가 검정색이 1볼 들어갔고 핸들 때문에 1볼 더 해서 네 2볼 요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물망은 여기는 인제 쪼끔 더 얇은 실이기 때문에 이 그물망을 막 굵은 실로 이렇게 굵게 뜨면 또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요거는 쪼끔 더 얇은 거 사용해서 3호 바늘도 필요해요. 그래서 바늘은 5 호, 3호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원형 바닥판에 이 징이 있는 가죽이 있는 면을 보고 뜨는 거고요. 우리가 빼뜨기 기둥코를 하면은 그 부분에 쭉 이렇게 선이 생기죠. 그 부분이 가방의 옆선이 될 수 있도록 둥근 부분에 딱 가운데 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뜨는 분들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왼손으로 하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네요. 어쨌든 둥근 부분에 딱 정중앙을 찾으시고요. 이 구멍의 개수가 52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무늬는 20코씩 8번 반복되는 무늬라서 160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단에서 160코를 모두 만들게 되면 좀 비율이 맞지 않아서 밑에가 좀 이렇게 우는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레의 그 간격에 맞도록 첫 단은 일단 구멍을 감싸면서 시작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인제 자연스럽게 요렇게 가방이 위로 올라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 있도록 코를 좀 균일하게 배분을 해서 총 이제 160 코를 맞춰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혹시 이제 저와 다른 재료를 준비해서 뭐 가방을 하나 더 만드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때는 꼭 구멍 개수가 똑같지 않을 수 있죠. 그렇더라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코수를 약간 늘려가는 과정에서 조금 간격을 조정을 하셔서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160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5호 바늘로요. 중간 정도 굵기의 실로 요렇게 할 때는 제가 했을 때 이 둥근 부분은요. 구멍 하나당 3 코씩 넣어 주시고 직선 구간 있죠. 이렇게 똑바로 가는 직선 구간은 한 구멍에 2 코씩 하면 간격이 좀 비슷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거보다 적으면 약간 너무 당겨지는 느낌, 그리고 가방이 그 코스로 하면 좀 오므라드는 느낌이 날 거고, 그거보다 많으면 코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약간 시작 부분이 좀 우는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둥근 부분에 3 코, 직선 구간에는 2 코. 그러니까 꼭 이 가방이 아니더라도요. 네. 가죽 바닥판을 시작하실 때 요 정도 굵기의 실일 때는 그렇게 코를 잡아서 시작하시는 게 좀 적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인제 필요한 무늬에 맞는 코스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고요. 근데 중심선을 우리가 정확히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구멍에 3 코지만 처음에 2 코를 뜨고요. 마지막에 같은 자리에다가 1 코를 더 떠서 이렇게 중앙을 좀 맞춰 주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실을 가지고 나와서요. 기둥코를 하나 세우시고요. 요거는 코스에 포함이 아니죠. 짧은뜨기의 기둥코는 코에 포함이 아닙니다.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 요때 인제 요 높이까지는 요렇게 바늘이 좀 올라가 줘야 되죠. 네, 말리지 않도록 요 선을 잘 이렇게 맞춰 주세요. 요렇게 해서 걸어서 뺍니다. 요게 한 코예요. 한 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 번을 더 떠 주세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딱 맞게 요렇게. 네.
여기서 너무 올려서 여기가 느슨해도 가방이 좀 튼튼하지 않겠죠? 그런데 또 너무 당겨서 뜨면은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말리게 돼요. 그래서 요 높이를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세요. 이제 첫 코에 두 개를 떴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멍으로 가서 지금 요 실은요. 이렇게 같이 여기다가 뜰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 뜨는 동안 감싸줄 수 있도록 네, 나중에 따로 실 정리할 필요 없이 뜨는 동안 감싸면서 이렇게 떠주세요. 같은 자리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3개씩 뜹니다. 네, 첫 코에 두 코를 이렇게 떴어요. 첫 번째 구멍에. 그 옆으로 3코씩 7번을 가면요. 1, 2, 3, 4, 5, 6, 7 이렇게 되죠. 둥근 부분을 다 지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직선 구간에 한 구멍에 2개씩 뜨는 것을 11번 하면 여기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부터 15번. 3코씩 15번을 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직선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럼 2코씩 11번 가면 마지막에 구멍이 7개가 남아 있을 거예요. 7개에다가 전부 3개씩 이렇게 떠서 돌아오면 첫 코에 아까 2개만 떴었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뜨게 되면 여기도 이제 3코가 되죠. 그래서 이쪽도 3코씩 15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봅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왔을 때요. 처음에 시작했던 구멍에 지금 2코 이렇게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 들어가서 마지막 한 코를 떠서 이 자리도 3코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가방에서 제일 중요한 점인데요. 빼뜨기, 기둥코, 첫 코와 마지막 코. 이 모양을 구별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빼뜨기 선이 똑바로 올라가야 예쁜데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예쁘지 않을 뿐더러 코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정확한 코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자꾸 틀리게 되면은 무늬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빼뜨기와 기둥코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또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 지금 첫 코의 머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둥코는 이렇게 좀 가려졌어요. 마지막 코 뜨면서. 그래서 이렇게 2개가, 그러니까 위에 구멍만 보지 마시고 밑에를 항상 연결해서 보면요. 요 코 머리 밑에 있는 실이 어디로 들어있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코는 이제 머리가 여기에 있죠. 첫 코의 머리에 2가닥 다 넣어서 실을 걸고 그대로 여기까지 다 통과하면 지금 요게 빼뜨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빼뜨기는요, 뜨지 않는 자리죠. 붙이는 용도로만 쓰잖아요. 그런데 이 빼뜨기가 첫 코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코는 지금 빼뜨기 하면서 가려진 자리. 정확히 잘 보이는 건 2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을요. 전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기둥코 하나 세우죠. 기둥코도 코에 포함이 아닙니다. 얘도 뜨지 않는 자리가 되죠.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 방금 빼뜨기 할 때 넣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밑에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이는 자리. 여기가 첫 코 자리죠. 여기다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이렇게 뜹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도안대로 코 늘리기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제 아직 모양 구별이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핀 없으시면 뭐 옷핀이나 아니면 다른 색깔 실이라도 표시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한 코를 떠놓은 상태잖아요. 이 첫 코의 머리가 바로 여기죠. 요거 이 고리는 바늘에 항상 걸려 있는 고리고요. 그 고리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 첫 코예요. 첫 코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요. 이 첫 코 바로 옆에 약간 이렇게 서 있는 V 모양 있죠? 요게 기둥코. 그 밑에 가로 방향으로 누워 있는 코. 요게 빼뜨기죠. 빼뜨기. 마지막에 떴던 코예요. 그 빼뜨기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코가 이제 마지막 코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코 밑에 보세요. 실자락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구멍으로 들어가 있죠. 네, 요게 마지막 코.
마지막 코와 첫 코 사이에는 사슬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둘 다 뜨지 않는 코예요. 빼뜨기와 기둥코 모양이죠. 요 모양 정확히 보시고 구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 핀에만 의존을 하면 핀을 빼면서 다시 그 자리를 놓치고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핀만 믿지는 마시고요. 이 모양의 차이, 정확한 그 구별을 핀이 없어도 구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자꾸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뜨면서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코를 떠놓고 바로 한번 보세요. 아, 마지막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네. 하면서 마지막 코, 빼뜨기, 기둥코 요게 첫 코예요. 네, 요 자리가 정확히 밀리지 않고 그대로 그 위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모양이 예쁘게 반듯한 가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는 사실 이 가방은 전체가 짧은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일단 다 뜹니다. 그래서 이제 코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요 판에다가 떴을 경우에 지금 첫 단에 134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34코로 일단 이렇게 짧은뜨기 두 단을 떠봅니다. 네, 마지막 코 있는 데까지 왔죠. 그러면 요 핀을 빼고요. 핀이 없을 때도 요 모양 보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요 둥근 부분의 가운데 구멍에서 제일 앞에 있는 코. 요게 첫 단을 뜰 때 마지막에 떴던 코죠. 이 코의 머리. 여기가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까지 뜨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코, 얘는 빼뜨기고 그 위에 서 있는 부위, 얘도 되게 조그매요,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요거는 뜨지 않는 자리. 여기다 또 뜨면 코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 코. 첫 코 있죠? 첫 코 핀을 빼고 첫 코의 머리에 두 가닥 다 넣어서 빼뜨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뜨기 위에 빼뜨기 이렇게 나란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빼뜨기가 가리고 있는 요 코가 첫 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둥코 세우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시작. 네. 요게 또 세 번째 단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 빼뜨기, 기둥코, 이게 첫 코. 구별하기 어려우시면 지금은 구별이 돼도 이걸 다 떠놓으면 또 약간 다른 코랑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구별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다가 첫 코 표시를 또 해주세요. 네, 요 바늘에 걸린 골이 바로 밑에다가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마지막 코는 어떤 걸까요? 마지막 코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얘는 빼뜨기예요. 마지막 코에 뜨고 첫 코에 머리에 요거 빼뜨기 했던 거예요. 기둥코는 잘 안 보이고요. 그 위에 첫 코. 이 코 머리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짧은뜨기의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빼뜨기는 그 밑에 뭐가 없죠. 그냥 딱 붙어 있어요. 네.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 네. 지금 이렇게 해서 3단까지 왔어요. 처음에 구멍에다 떴고 그 위로 코눌림 없이 짧은뜨기 두 단을 떴고요. 이제 이랑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랑뜨기는 똑같이 짧은뜨기를 하는데요. 바늘을 넣을 때 이 뒤쪽 반코에만 바늘을 거는 거죠. 근데 이랑뜨기 하실 때도 빼뜨기는 항상 그냥 무조건 코머리 두 가닥 다 걸리게. 빼뜨기는 딱 붙여주는 건데 이게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닥 다 걸리게 하고요. 기둥코 이렇게 세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바늘 넣을 때 방금 빼뜨기 할 때 들어갔던 바로 그 코의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모양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을 한 가닥만 걸치니까 아무래도 일반 짧은뜨기보다는 약간 강도가 덜 하겠죠. 근데 요 실 자체가요. 이랑뜨기로 전체를 떠도 이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잘 서 있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을 선택을 한 거고요. 네, 무늬를 똑바로 뜨기 위해서 이랑뜨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또 해볼게요. 바깥쪽에 있는 요 한 가닥. 네.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요게 또 한 코에 하나씩 아직 코늘림 없이요. 한 코에 하나씩 요렇게 한 단을 떠 볼게요. 네. 이랑뜨기를 하니까 이렇게 라인이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앞쪽 코머리에 앞쪽 한 가닥이 남아서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배색 무늬가 아니더라도 요렇게 이랑뜨기만 하셔도요. 좀 더 바구니스러운 그런 결이 나와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자도 이렇게 이랑뜨기로 많이 뜨고요. 이랑뜨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까지 왔는데요. 여기 보세요. 빼뜨기 위에 빼뜨기 그 위에 빼뜨기 이렇게 이제 나란히 보이시죠? 이게 단이 올라갈수록 좀 더 또렷하게 이렇게 선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구별하기가 좀 더 쉽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네, 마치 여기 한 번 더 떠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빼뜨기에는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랑뜨기 할 때에도 첫 코랑 연결할 때는 코머리 두 가닥을 다 걸어서 네, 첫 코의 머리에 걸어서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이 고리가 빼뜨기 코가 될 거죠. 그래서 얘가 느슨한 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탁 당겨준 상태에서 빼는 게 빼뜨기가 더 예쁘게 잘 됩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기둥코 하나 세우고 바로 그 밑에가 얘가 첫 코예요. 그죠? 약간 반 잘려 보이는 코. 그게 첫 코입니다. 얘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서 여기다 뜨면 코가 여기서 줄어들게 되고요. 요 빼뜨기 선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어봤는데 코수는 그대로인데 이 빼뜨기 선이 이쪽으로 휘어진다 할 때는 첫 코를 건너고 두 번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대신에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 빼뜨기 자리에다가 뜬 거죠. 그럼 그 다음 단에도 또 그런 식으로 뜨고 하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요. 잘못하면 가방을 이제 이렇게 똑바로 놨을 때요.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건데 이쪽보다는 이 빼뜨기가 있는 쪽만 약간 더 이렇게 더 넓어지는 느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빼뜨기 자리에 자꾸 코를 떠서 이쪽만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코에 이렇게 이랑뜨기로요. 지금부터는 쭉 계속해서 이랑뜨기 때문에 뜨는 요령이 똑같습니다. 요렇게 뜨고요. 요번 단에서 이제 코를 10코를 늘려 봅니다. 10코를 어떻게 늘리냐면요. 직선 구간에서는 코 늘릴 필요가 없고 이 둥근 부분에서 이렇게 둥글게 돌아갈 때 코를 늘리는데요. 양쪽에서 5코, 5코 이렇게 똑같이 대칭으로 늘리면 좋겠죠. 그래서 중심에 하나, 그리고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쪽으로도 하나, 둘. 그러니까 중심을 먼저 찾으시고요. 그 옆으로 살짝 띄워서 하나, 또 띄워서 하나. 이렇게 해서 코 그 늘리는 간격이 뭐 꼭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거는 눈짐작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코스만 맞춰 주시면요. 요 자리에다가 지금 한 코를 더 떠서 코를 늘려 볼게요. 같은 자리에 요렇게 해서 첫 코에 2개 떴어요. 그 옆으로요. 간격을 지금 보니까요. 5코 1, 2, 3, 4, 5 한 코씩 뜨다가 그다음 칸에다가 2코 떠 주세요. 그리고 또 5칸 가서 6번째 코에다가 2코. 그렇게 하고 인제 반대편에도 똑같이 대칭이 될 수 있도록 1, 2, 3, 4, 5 건너고 여기가 2코 뜰 자리네요. 그죠? 그리고 1, 2, 3, 4, 5 한 다음에 여기가 2코 뜰 자리. 그렇게 해서 양쪽 옆에 5개, 5개 해서 이번 단에 10코가 늘어나면요. 144코가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잘 말릴 거예요. 그런데 뜨면서 계속 이 방향으로 말리게 두면은 가방이 뒤집힌 모양이 되고요. 요 징 있는 부분이 결국 바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방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쪽 면의 바닥이 되고요. 그래서 뜨면서 요렇게 지금 뜨고 있는 요 면을 내가 겉면에서 볼 수 있도록 요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떠줍니다. 이제 몇 단만 더 뜨면은 이제 바구니처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양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코 늘리기를 아직 더 해야 되죠. 지금 5코, 5코 이렇게 늘려서 144코가 됐고요. 160코가 되려면은 아직 16코가 더 필요한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늘리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방이 살짝 퍼지면서 밑단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도록 모양을 잡으려면요. 8코씩 2번 늘리는 방법으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할 때
연속해서 또 늘리고 그다음 단에서 또 늘리고 하면은 이게 바닥이 옆으로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면서 퍼지게 하려면 늘리지 않는 단을 넣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책모자 뜰 때 원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코가 퍼지게 만들려면은요. 이 다음 단에서 바로 또 늘리는 게 아니라 코 늘리지 않고 두 단을 더 떠 주세요. 두 단 더 뜨고 그다음 단에서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렇게 해서 8개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둥근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조금 더 가다가 또 한 번. 이렇게 2개를 늘려요. 그리고 또 쭉 가다가 이쪽 편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리고 쭉 오다가 여기쯤 왔을 때 둥근 부분 꺾어지는 데쯤 왔을 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8코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코 늘리지 말고 두 단을 뜨고 그 다음 단에서 한 번 더 똑같은 요령으로 4코, 4코 이렇게 해서 8코 이렇게 늘려서 160코를 만드는 동안 가방의 모양은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둥그러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수가 무늬를 넣기 위해서 코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요. 뜨는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무슨 이유로 틀렸을 수 있잖아요. 틀릴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쭉 이렇게 단을 올리기 전에 160코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혹시 한 코, 두 코가 모자라거나 뭐 남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모자랄 경우는 중간에 뭐 반대편에서 한 번 더 코를 늘린다든지 뭐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 코씩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160코를 맞출 수가 있고요. 코수가 더 많아져서 남는 경우에는 거기서 억지로 줄일 경우에 가방의 모양이 좀 안 예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틀린 부분을 찾아서 다시 풀어 주셔야 됩니다. 한 단 코 늘렸던 거 다시 풀어서 네, 다시 한번 코 늘리기를 하면서 160코에 이렇게 맞도록 그렇게 맞춘 다음에 160코가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코 늘림 없이 단을 올리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바닥에 첫 번째 단부터 세었을 때 22번째 단을 시작해서 요 정도 뜨다가 실 2볼째가 지금 끝난 상태이고요. 실은 전체적으로 3.5볼 정도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반볼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저하고 지금 들어간 실의 양이 많이 차이가 나신다면은 손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더 느슨하면은 가방이 좀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촘촘한 느낌으로 떴고요. 블랭킷을 뜰 때는 약간 손에 힘을 빼고 좀 느슨하게 뜨는 편이지만 가방이나 모자 같은 종류를 뜰 때는 이 바늘 굵기에 좀 딱딱 맞는 정도의 힘 조절로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이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아주 힘을 주고 막 당기면서 뜨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손은 편안해야 되지만 느슨해지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헐렁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면서 '아 평소보다는 좀 탄탄하게 떠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그 힘 조절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뜨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옆 라인을 요렇게 보시면요.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퍼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고요. 뜨면서 이렇게 잡고 요렇게 뜨기 때문에 약간 구겨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스팀 다림질로 해서 모양을 판판하게 다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빼뜨기 선이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똑바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배색을 넣기 위해서 코수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런데 떠 올라가다가 중간에 코를 조절을 하는 거는 좀 전체적인 라인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밑에 단에서 코를 맞춰서 정확히 그 코수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 예를 들어 뭐 배색 첫 번째 단을 떴는데 만약에 한 코 두 코가 차이가 난다 할 때는 여기 이제 빼뜨기 부분 그리고 반대편 여기 중앙 부분에서 코를 좀 늘리거나 줄여서 이렇게 맞춰 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코가 나는 162코다. 만약에 두 코가 어떻게 더 많아졌다 하실 때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지금 보시면 요게 무늬의 첫 번째 코고요.
요 라인이 이 무늬의 이제 마지막 코가 되겠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요. 그냥 20코가 딱딱 붙여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코가 좀 많아졌을 경우에는 무늬랑 무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한 줄을, 빈 줄을 하나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탕색 베이지로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한 칸을 더 넣어서 그런 식으로 좀 코가 많을 때는 조절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아래쪽부터 틀리지 않고 잘 올라오는 게 가장 좋겠죠. 네, 22단까지 떴을 때요. 가방의 높이를 한번 보시면 요 이랑뜨기 라인 나온 데까지 이렇게 재봤을 때 저는 10.5에서 11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정도 이제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요번 단까지는 베이지색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단서부터 이제 배색을 넣어 볼 텐데요. 매듭 짓지 않고 새실로 바꾸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혹시 처음 이제 배우는 과정이신 분들은 요거 한번 봐주세요. 실을 거의 끝까지 다 쓰시고요. 이제 요 정도 남았을 때 더 이상 손에 걸고 뜨기가 어려운 길이가 됐을 때 다음 코에다가 넣고 가지고 나와서 요 코 머리를 뺄 때 이때 새로운 실로 코머리를 빼는 거예요. 새 실을 가져와서요. 묶지 않고 이렇게 뜰 자리에다가 대고요. 코머리를 새 실로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늘어진 거는 간격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서 두 가닥을 같이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 코를 뜨면서 이렇게 감싸주면 매듭 없이 더 깔끔하게 티나지 않게 연결이 되고요. 요런 식으로 연결해서 떴을 때 이게 다시 삐져나오거나 풀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요. 특히 이제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쭉 면이 채워지는 그런 무늬를 뜰 때는 이 방법이 깔끔하고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길긴뜨기 하실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길긴뜨기 할 때도 두 가닥 먼저 빼고 코 머리를 뺄 때, 코 머리 뺄 때 이렇게 새실로 빼서 남는 거는 감싸면서 떠주시면 깔끔하고 편합니다. 이제 배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안에 이렇게 차트를 넣어 드릴 텐데요. 여기가 첫 번째 열이고요. 여기가 20번째. 오른손으로 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요.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진행 방향은 왼손으로 뜰 때는 이쪽으로 진행이 되지만 도안을 보실 때는 여기부터 이렇게 거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스모코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여기까지 오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 선을 그어 놨죠. 이쪽에 10코, 이쪽에 10코 반을 딱 나눠 놨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요. 요 빨간색을 경계로 해서 요쪽이 그 단의 마지막 코고 그다음 단 첫 코를 뜰 때는 이제 요게 지금 마지막 코라고 하면 다음 단 첫 코는 그 위에 줄에 요 첫 번째 코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경계선을 표시를 해 드린 거고요. 왜 요거를 그냥 경계선을 여기에 두지 않고 중간으로 나눴냐면요. 요렇게 제가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늬가 8개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4개, 4개를 그냥 똑바로 나누면 그거보다는 요 장미가 한 송이가 가운데 이렇게 딱 오게 하고 싶었어요. 요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이렇게 홀수로 꽃은 또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홀수로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양쪽 옆에가 이제 반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근데 요것도 옆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꽃 한 송이가 정확히 옆선으로 딱 오기 때문에 요게 좀 뭔가 비율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경계선에 이제 빼뜨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은 좀 매끈하지는 않은데요. 네. 여기가 지금 무늬가 나눠진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도안에 이렇게 그 경계선에 빨간색 줄을 표시를 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는 잘 티가 안 날 수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 요 칸의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진 칸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요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요 까만색을 뜰 때 여기 그 밑에도
요렇게 해 놓은 이유가요.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이런 부분에 인제 우리가 이랑뜨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그냥 이랑뜨기를 하면 요 색깔이 이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 베이지색은 이어졌을 때가 좀 더 무늬가 또렷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여기가 인제 꽃의 줄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여기서 여기가 갈 때 떨어져 있으면은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나겠죠. 요게 지금 그렇게 끊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을 할 때는 제가 좀 미리 신경을 써서 여기를 이랑뜨기 하지 않고 요 칸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는 밑에를 두 가닥을 다 걸어서 떴어요. 그래서 색깔이 이어지고 있죠. 네. 여기에서 요쪽으로 갈 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랑 한번 요거 한번 지금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랑뜨기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가 떨어져 있죠. 근데 그다음에 뜰 때는 제가 요게 '아 안 예쁘다.' 해서 그다음 할 땐 두 가닥을 다 걸었어요. 여긴 이랑뜨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연결이 되죠, 색깔이. 그래서 여기까지 요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 뜬 거는 그냥 샘플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뜬 거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났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막 다시 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신경을 써 주면 좀 더 라인을 매끈하게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줄기 부분은 여기는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 뜰 때 좀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떴을 때랑 연결해서 이랑뜨기로 했을 때랑. 그런데 지금 오른손으로 뜰 때는요. 이렇게 왼쪽을 향해서 사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그런 데서 좀 색깔이 떨어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랑뜨기를 했는데도 밑에 줄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랑뜨기 해도 색이 연결이 돼요. 이거는 뭐 굳이 두 가닥 다 안 걸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왼손으로 하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늬를 좀 뜨면서 그냥 막 진행하지 마시고요. 좀 떠보고 이렇게 나온 그 형태를 좀 확인을 하면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왼손으로 하실 때는 이쪽 방향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꽃의 방향 자체가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휘는,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무늬를 좀 더 선을 또렷이 보이게 좀 색깔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도안에 표시된 아래쪽, 그 칸의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랑뜨기 하지 말고 일반 뜨기로 두 가닥을 다 넣으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 드렸습니다. 모칠라백도 한참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배색 무늬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인제 뜨는 요령을 알고 계신다면은 도안 보면서 고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색깔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한 가지 색만 잘 엮으면서 가기 때문에 네, 뭐 모칠라백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혹시 배색을 인제 처음 해 보시거나 오랜만에 다시 잡아 봤거나 조금 긴가민가해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요 설명을 잘 봐 주시면 되겠어요. 배색뜨기의 가장 기본 원칙은요. 바로 다음 칸에 올 색깔로 코 머리를 뺀다. 그리고 쉬고 있는 색은 뜨면서 감싸면서 가지고 간다. 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요 세 번째 배색 무늬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칸이 검정색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단 첫 코를 보시면 베이지색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이 빼뜨기를 할 때 요번 단의 제일 마지막 거는 빼뜨기잖아요. 빼뜨기를 할 때 베이지색으로 빼뜨기를 해야 색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부분 보세요. 여기에서 블랙으로 하나, 둘, 세 칸을 뜨고 다시 베이지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블랙 세 번째 코를 뜰 때 그 코 머리를 베이지로 빼는 거예요. 베이지로 빼고 다음 코를 떠야 요게 색이 깔끔하게 바뀌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계속 가지고 그대로 도안 보면서, 요거는 이제 십자수 도안처럼
네, 이게 기준점이 일단 첫 번째 단이 중요하죠. 기준점이 딱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한 칸씩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규칙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요. 지금 경계선이 여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3코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 베이지가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2개로 끝나게 될 텐데요. 요 전체 어쨌든 반복되는 거는 20코가 반복이 되잖아요. 20코 중에서 지금 이번 단에서는 블랙이 5칸만 있네요. 그러면 블랙 5칸에 베이지 15칸이 반복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3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베이지 15코, 블랙 5코, 베이지 15코, 블랙 5코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끝에 갔을 때 블랙 2칸이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칸도 마찬가지죠. 첫 시작은 2코로 시작을 하지만 반복되는 규칙은 같습니다. 전체 20코에서 요 5개만 블랙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지 15코, 그 다음에 블랙 5코 이렇게 반복을 8번을 반복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왔을 때 블랙 3칸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단이 바뀔 때마다 시작과 끝은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 주시되 전체 반복되는 거는 요 20코가 그대로 통으로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블랙으로 3코를 떠 볼게요. 베이지로 끝났는데 다음 단 첫 코가 블랙이기 때문에 지금 빼뜨기를 할 때요. 첫 코의 머리에 이렇게 넣고 딱 당겨 주시고 블랙을 가지고 와서 뜰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고요. 블랙으로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둥코를 세워 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오죠. 빼뜨기까지는 베이지가 딱 들어가고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기둥코서부터 바로 블랙으로 바뀌어져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 전에 색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코는 바로 여기죠. 첫 코에다가 이랑뜨기 할 거니까요. 바깥쪽 한 가닥 넣고 요 실자락을요. 같이 감싸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요 베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베이지가 나올 때까지 블랙을 뜨는 동안에는 요게 항상 이렇게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안쪽 면이 깔끔하게 나와요. 실이 건너가는 게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 뜰 때 요 코 머리를 베이지로 빼는 거예요. 이때 실의 위치를 이렇게 해 주세요. 블랙을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오게 이렇게 제껴 줍니다. 요 실들은 그대로 이렇게 두고요. 인제 요 베이지를 가지고 와서 코 머리를 이렇게 빼요. 요렇게요. 그리고 다시 베이지로 15칸 가야 되죠. 그때 요 실을 같이 감싸면서 진행 방향에다가 이렇게 놓고 뜰 때 바늘 등에 올라가서 감싸지도록 요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코 머리에서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요 베이지의 코 머리가 블랙으로 넘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 머리와 그 밑에 코의 다리가 서로 색이 통일이 안 돼요.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늬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 머리를 뺄 때 다음 칸의 색으로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실을 꼬이지 않게 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베이지 15번째 코에 머리를 뺄 때요. 이 베이지는 앞으로 제끼지 마시고 뒤에다 그대로 두세요. 그냥 이렇게 놓고 블랙을 가지고 와서 코 머리를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할 때 약간 요 베이지가 이 부분이 약간 늘어지겠죠? 요거를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살짝 당겨 주세요. 당겨 주고 이렇게 가면서 감싸 주면 됩니다. 근데 인제 요거를 너무 심하게 꽉꽉 당기면서 색을 자꾸 바꾸다 보면 배색이 들어간 부분부터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타이트해져서 가방이 이렇게 가다가 살짝 이렇게 오므라지는 배색 있는 부분만 좀 자꾸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격이 일정하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실을 엮으면서 갈 때 인제 정하는 거예요. 블랙은 앞쪽으로 뺀다. 베이지는 뒤에다 그대로 둔다. 얘는 계속 뒤에 있고 얘는 계속 앞에 있으면 절대 이게 실이 타래가 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색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빼고 베이지도 갈 때 또 이렇게 빼고
그다음 얘 이렇게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뜨면서는 좀 짱짱하게 되는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실이 계속 꼬이겠죠? 바뀔 때마다 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서 그냥 중간중간에 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자꾸 실 풀고 또 몇 코 뜨다가 또 실 풀고 이러면 진행이 좀 더디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재미없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의 위치를 딱 정해놓고 요게 앞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베이지는 뒤에다 두시고 얘는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게끔 아까 보여드렸죠? 이쪽에서 색깔 바꿀 때요. 블랙은 제가 앞쪽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뺐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 두 개가 나란히 꼬이지 않고 이 방향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 대신 이렇게 색깔 바꿨을 때 이 베이지가 너무 늘어지지 않고 크기가 다른 코들이랑 비슷하도록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모양 보이시죠? 네, 이렇게 놓고요. 다음 코부터 블랙으로 5개죠?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넷 뜨고 5번째 거 뜰 때 코 머리를 뺄 때 보세요. 블랙은 앞으로 오고요. 요 베이지를 딱 가져다가 이렇게 블랙 눌러서 딱 잡으시고 베이지로 코 머리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정확하게 네,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단에서 무늬의 간격을 딱 맞춰 놓으면 다음 단을 뜰 때는 점점 더 이제 일일이 코를 세지 않고요. 그 전 단에 무늬가 진행되고 있는 그 규칙을 보면서 이게 기준점이 돼서 아, 다음 단은 여기에서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얘보다 한 칸 먼저 시작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훨씬 쉽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무늬 만들 때 요 첫 단만 한 3번 풀었어요. 왜냐면 TV 보면서 하다가요. 여기가 끝에 왔는데 막 세 칸이 남아있거나 이게 한 컷씩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어보니까 15개여야 되는데 어디는 14개가 있고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잘 세면서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실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풀고 다시 뜨고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방법은요. 아예 코를 세어놓고 뜨는 방법도 있어요. 핀을요. 여기에서 15개를 세어서 핀을 딱 꽂아놓고 이렇게 쭉 거기까지 가세요. 왜냐면 15개 은근히 이게 차라리 막 2코, 3코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오히려 덜 틀리는데요. 이렇게 단순할수록 더 잘 틀려요. 여기에 베이지로 가는 칸이 많을수록. 그래서 15개 또는 막 16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세어서 핀 딱 표시하고 거기까지 쭉 뜬 다음에 색깔 바꿔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8군데를 미리 딱딱딱 맞춰서 표시를 다 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프루시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부터는 그런 표시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 코씩 잘 밀리는 이유가요. 코 머리를 뺄 때 색을 바꾸잖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이거부터 1로 세면은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블랙을 5코씩 계속 떠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가 4개만 있어서 다시 푸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1로 세서 그렇게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뺄 때 그거까지가 마지막 코예요. 이게 마지막 코고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들어가서 떠야 요게 1이죠. 네, 요게 1. 이렇게 해서 코 간격을 좀 첫 번째 단에 특히 신경 써서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네, 다행히 이번에는 안 틀리고 잘 맞았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지 15번째 코 머리 뺄 차례고요. 여기 보시면 빈칸 2개 남아있죠. 얘는 빼뜨기라서 아무것도 뜨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베이지 간격 딱 맞춰서 잡으시고 마지막에 2개. 이렇게 오면요. 이제 다음 단 첫 코가 무슨 색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 단 첫 코도 블랙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빼뜨기도 그냥 블랙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빼뜨기 할 때도 요 실은요, 그 바늘 등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안쪽 면에서 실을 엮은 부분이 계속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빼뜨기 할 때도 실을 걸쳐 놓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세우고 요때 이제 특히 검정색이기도 하고 배색할 때 좀 첫 코가 많이 가려져 있어요. 왜냐면 얘가 또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이 실도. 그래서 첫 코 잘 구별해 주시고요. 첫 코에다가 또 이랑뜨기로 바늘 넣고 블랙으로 이번에는 두 코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거 뜰 때 바로 색 바꾸죠. 블랙은 앞쪽으로 이렇게 엮어서 빼고 베이지를 가지고 와서 코머리 빼기 요렇게 해서 인제 다음 단 처음에 블랙 두 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베이지가 요 검정색부터 요렇게 들어가죠. 아랫단에 블랙 있는 칸 여기부터 요렇게. 그래서 이제 배색에 필요한 요령은 모두 다 지금 보여 드렸습니다. 요 규칙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제 마지막 코가 베이지로 끝났는데 다음 단 첫 코가 블랙일 때 그럴 때는 빼뜨기 할 때 블랙으로 빼뜨기를 해서 그 기둥코를 블랙부터 세워서 이렇게 색이 바뀔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여기 도안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에 쪽이 그어진 칸 있어요. 그럼 요 베이지를 뜰때 그 아랫단에 있는 이 베이지랑 떨어지지 않도록 요게 연결되는 느낌이 되게 하도록 이랑뜨기 말고 그냥 코머리 두 가닥을 다 걸어서 떠주시라는 뜻입니다. 중간중간에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예. 그런 부분 이제 주의하시면서 지금부터는 TV 보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떠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을 엮으면서 배색을 한 거는 풀을 때도 두루룩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밀리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번 단에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단의 규칙을 잘 파악해서 반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뜨는 것보다는요. 중간중간에 계속 보세요. 밑에랑 연결되고 있는 상황을. 밑에랑 어 뭔가 어색하게 밀리고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틀린 줄을 모르고 계속 그냥 이번 단 규칙만 막 보면서 반복하다 보면 밑에랑 쭉 밀려서 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서 잘 모양이 형태가 나오고 있는지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인제 만약에 인제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요. 올때 쭉 갑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다시 일로 와요. 그래서 요렇게 반복하면서 쭉 하다 보면 끝에 가면은 가다가 여기서 딱 끝나면서 처음 부분이랑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몇 단을 해 보시면요. 도안을 계속 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네. 밑에 단이랑 옆에 나오고 있는 그 무늬 보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색 무늬를 쭉 떠주세요. 뜨는 동안에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도록.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요. 요만한 파우치를 뜨면서 중간에 배색 무늬를 요렇게 넣은 그런 작은 소품을 뜰 때에도 그 배색 넣은 부분만 이상하게 막 당겨져서 마치 이렇게 벨트로 조인 것처럼 거기만 이렇게 쭉 오므라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 배색을 넣을 때 자꾸 꼼꼼하게 하려고 막 신경 쓰다 보면은 이렇게 좀 더 당겨지나 봐요. 저도 뜨다 보면 약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기지 않고 그 대신 색깔 바뀌는 부분에서 좀 늘어지는 부분 없이 좀 일정한 간격으로 전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야 됩니다. 네. 계속 제가 비슷한 내용을 잔소리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또 단순하지만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푸르시오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푸르지 않고 한 번에 예쁘게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배색 부분을 다 잘 뜬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또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배색 무늬가 끝나면요. 그 위로 이제 다시 바탕색으로 하나, 둘, 셋, 네 단을 이랑뜨기를 더 뜨는데요.
배색을 하는 동안에 혹시 실이 좀 당겨졌었다면은 이 부분이 좀 타이트할 거예요. 근데 무심코 그냥 바탕실로 이제 한 가지 색으로만 다시 뜨기 시작하면 여기가 약간 더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요 힘 조절, 요 간격을 좀 보시고요. 배색할 때 좀 타이트해졌다 하시면 다시 단색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밑에랑 비슷한 간격이 되도록 좀 신경 써서 조금 더 단단한 느낌으로 그렇게 떠 주셔야 아마 간격이 맞을 거예요. 배색 있는 부분보다 위에가 조금 더 늘어지면은 여기가 좀 올라가면서 약간 이렇게 너울너울지면서 좀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면 안 예쁘거든요. 끝까지 탄탄한 느낌 유지하면서 좀 촘촘하게 그렇게 떠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에 저는 여기까지 떠서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전체에 빼뜨기로 한 단을 돌리면요. 요 끝단이 좀 더 탄탄하게 힘을 받아요. 그래서 가방이 좀 찌그러지는 게 덜하는 것 같고요. 또 뭐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모자 챙 부분에도 저는 이렇게 빼뜨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단단하게 모양이 잘 잡히면서 좀 더 매끈해져요. 여기가 결이 살짝 이렇게 좀 뜨면서 생긴 이렇게 올록볼록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정돈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빼뜨기를 한 단 해 주시면 좋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혹시 실이 아슬아슬 부족할 경우에는 꼭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 단 이렇게 네 번째 단 떴고요. 빼뜨기를 코머리 두 가닥 다 걸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대로 다음 코에도 이렇게 두 가닥 다 걸어서 그대로 통과. 이렇게요. 그리고 이 빼뜨기 할 때 또 너무 당기면 끝단이 또 너무 확 오므라질 수도 있어요. 요거 너무 촘촘히 당기지 마시고요. 여기 떠 놓은 요 코머리 있죠. 요 크기를 보면서 비슷한 간격으로 빼뜨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보다 요 빼뜨기가 더 촘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확 오므라들지 않게 간격 조절 잘 하시면서요. 각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오면 이제 매듭 짓지 않고 요 코 머리 모양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은 실 자르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사슬을 한 번 더 해서 매듭을 짓죠. 그런데 지금 이럴 경우에는 제일 끝단에 이제 매듭 없이 요 모양이 똑같이 이어지게 만들면 좀 더 예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요거 하나, 빼뜨기 하나 남겨둔 상태일 때요. 요렇게 바늘을 빼고요. 실을 뭐 한 15cm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남기고 잘라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다 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일단 이제 풀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돗바늘에 바늘을 끼우고요. 바로 그다음 코 말고요. 하나 건너고 그다음 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빼뜨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 가닥 다 걸리게요. 요렇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모양을 만들면서 한 코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 코를 하나 건너 주는 거예요. 그 위에 인제 더 씌워지게 되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고요. 요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 실자락이 나왔던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던 코. 요 구멍에서 지금 실자락 하나가 요렇게 나와 있죠. 예,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가닥 거는 게 아니에요.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만 걸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나가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사슬코가 연결이 되죠. 네, 매듭 짓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연결되면서 마무리를 잡고요. 뒤에서 안 묶어 주셔도 요거를 코 사이로 꼼꼼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어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간에 새실로 바꿀 때도 굳이 이렇게 묶어서 매듭 짓지 않고요. 그냥 쭉 감싸면서 떴죠. 그것처럼 마지막에도 코 사이로 한 4cm 정도? 4-5cm 정도 좀 쭉 숨겨 주시면 그거는 풀어지지 않아요.
네, 다음은 핸들하고요. 이제 요 덮개 부분을 뜰 건데요. 이 덮개가 깔끔하게 이 핸들 위로 지나가도록 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핸들 먼저 떠서 이거를 가방에다가 부착하는 것까지 다 해 놓고, 완전히 다 해 놓고 그 위로 이렇게 덮개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덮개 먼저 시작을 해 놓고 핸들을 붙이려고 하면 핸들이 이렇게 덮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상해지죠. 그거는 가방이 될 수가 없죠. 네. 그 당황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덮개 먼저 하지 마시고 꼭 핸들을 먼저 어,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핸들을 떠서 이렇게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붙일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한 느낌을 위해서 안쪽으로 여기 한 2cm 정도만 내려서 여기 안쪽에다가 바느질을 해줬어요. 근데 겉에서 이제 티나지 않죠. 그 안쪽에서 잘 이렇게 떠서 꿰매는 방법까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뭐 저는 이제 블랙으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블랙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패키지로 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코가 잘 보이도록 베이지로 뜨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핸들 부분도 똑같이 이랑뜨기를 했어요. 여기랑 결의 느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핸들도 이랑뜨기로 했고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길게 코를 잡았더라도 방향을 바꾸면서 왔다 갔다 짧은뜨기를 뜨면 결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보여지는 면이 여기 가방이랑 똑같이 통일감 있게 되고, 안쪽은 이제 안쪽 느낌이 요것도 이제 가방이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얘를 핸들을 뜨면서 방향을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계속 겉면을 보고 이렇게 같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코를 잡아서 이렇게 돌면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긴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제 내려, 여기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내려서 여기다가 바느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을 할 때 또 세로 실을 연결하고 꼬멜 실을 따로 연결하고 하는 과정이 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실자락을 여유 있게, 나중에 바느질에 쓸 부분을 좀 남겨 두고, 마지막에 실 자르기 전에도 바느질에 쓸 부분을 남겨서 그 매달려 있는 그 실 가지고 그냥 꿰매면 돼요. 근데 검정색이 겉에서 이 베이지 바탕에 티나지 않죠? 네, 안쪽에서만 코를 잡아서 꿰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꿰멜 실은요, 한 요 정도 30cm 정도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남겨서 실을 이렇게 손에 걸으시고요. 매듭을 짓고 사슬코를요, 저는 60코 잡았습니다. 요게요, 핸들이, 저는 지금 토트백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요게 딱 이렇게 바닥에다 그냥 놨을 때도 그냥 요게 핸들이 막 길어 가지고 이렇게 처지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잘 서 있고 그냥 손에만, 팔목에 걸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길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숄더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게 인제 나중에 꿰맬 때 간격을 조금 더 넓혀서 요쪽에다가 이렇게 달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길게 한, 숄더는 좀 짧게 딱 맞게는 55cm 정도도 괜찮고, 좀 길게 하시려면 60cm 정도? 네, 60cm 이상이 되면 또 너무 내려올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끈 길이는 취향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요 정도 크기는요, 60코를 잡아서 떴습니다. 사슬코를 잡아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짧게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기둥코로 하나가 필요하죠.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그 아래 코, 기둥코 말고 그 밑에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요. 이때 이렇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슬코의 뒷면에는 이렇게 볼록한 실이 한 가닥이 더 지나가고 있죠. 코등 코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바늘을 이렇게, 이제 요게 사슬의 앞면이에요. 아래쪽은 한 가닥 그대로 쑥 넣었을 때 바늘 등에는 이렇게 꼬인 거 두 가닥이 걸리도록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가 구멍이 늘어지지 않아서 예쁩니다. 특히 타원형이나 직사각형 만들 때는 양쪽 끝에 코에다가 같은 자리에 여러 코를 떠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얇게 바깥쪽 한 가닥만 바늘을 넣으면 구멍이 생겨요. 네, 모서리 돌아가는 자리마다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뜨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많이 들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뜨면요.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되게 넓어지죠. 그리고 이게 넓어지면서 옆에 코는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하게 뜨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뭐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똑바로 잘 모양이 나온다면 괜찮지만요. 네. 이렇게 두 가닥을 아래쪽은 한 가닥이고요. 그대로 바늘을 이게 뒤집히면 안 되겠죠. 그대로 바늘이 이렇게 뒤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넣어서 얘를 끌어올려서 뜨려고 그러면 뒤집히죠. 여기가 뒤집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늘 잡은 손에 여기 쉬고 있는 손가락에다가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놓고요. 이걸 단단하게 탁 잡아주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좀 손이 가까이 뜰 자리에 가까이 잡는 게 잘 떠질 거예요. 이 사슬코에다가 뜨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시고요. 다음 코를 볼 때 여기 이제 떠놓은 거의 아래쪽을 보세요. 여기 실자락들이 약간 사선 방향으로 약간 빗금처럼 이렇게 서로 살짝씩 겹쳐지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네, 그 아래쪽 실자락만 보시면 구멍 찾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너무 당기면 바늘 넣기가 더 어렵죠? 더 빡빡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살짝 헐렁해졌을 때 바늘을 쑥 넣으면 훨씬 쉽게 바늘이 들어가집니다. 네. 잡고 살짝 밀어서 헐렁하게 만들어주고 한 코를 뜨고 다시 잡고 이렇게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뜨고요. 매듭 바로 앞에 있는 코가 이제 지금 뜨고 있는 마지막 코가 되죠. 그 부분에다가 5코를 떠야 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바늘 등에 두 가닥 걸리게 보이시죠? 아래쪽은 한 가닥이에요. 바늘 등에는 두 가닥. 이렇게 뜨는데요. 요 마지막 코 구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 매듭이 살짝 헐렁하거나 매듭이 너무 두껍고 크게 돼 있으면은 약간 어디가 마지막 코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요거를 매듭을 꽉 당겨서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때까지 딱 단단하게 꼭 묶어 보고 그래도 하나가 남아 있다면 그게 마지막 코예요. 거기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 모서리 돌아가는 자리마다 구멍이 크게 생겼던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좀 여기에서요. 매듭을 꽉 지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바늘등에 두 가닥 걸리게 뜬다는 거 그리고 뜨면서 너무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지 않고 좀 최대한 그 자리에는 힘을 주지 않고 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생기지 않게요. 같은 자리로 계속 이제 코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돌아가지면서 뜨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지금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 여기 이제 아까 뜨면서 오면서 바늘 밑에 쪽에 실 한 가닥씩 남겨뒀잖아요. 그 한 가닥이 여기에 있죠? 네, 여기마다 이렇게 코를 이렇게 넣어서요. 그리고 이 실은 좀 이렇게 꼬임이 있는데 실 갈라지거나 뜯기지 않도록 바늘 넣을 때 좀 주의하시면서요. 쭉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뜹니다. 이 방법은 우선 이제 타원형으로 시작할 때랑 똑같죠? 그런데 지금은 요거를요, 다음 단에서 사각형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요 실자랑은 나중에 바느질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감싸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다가 두고 뒤로 이렇게 빼놨어요. 빼놓고 쭉 한 곳씩 뜨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꼬이는 느낌 나는데요. 항상 이렇게 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끈을 좀 얇은 끈을 떠야 된다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뜨지 않죠. 새우뜨기 같이 꼬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좀 핸들이 좀 넓은 편이고 또 나중에 또 다림질로 해서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판을 떠서 시작을 한다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자꾸 꼬이고 이렇게 타원형을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되게 그게 초보자분들은 하시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코 늘리는 규칙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죽 바닥판을 이용해서 좀 쉽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핸들 뜨면서는 사슬코에다가 시작하는 게 혹시 처음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천천히 한번 이제 빠트리는 코 없이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금 왔을 때 아까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마치 여기도 하나 더 떠야 되나 하는 것처럼 생겼는데요. 이거는 기둥코예요. 아까 처음에 기둥코 하나 세웠던 거. 그래서 지금 첫 코의 머리가 여기에 있죠. 그 첫 코랑 같은 자리에 지금 마지막 코를 이렇게 떴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 지금 5코 떠났잖아요. 똑같이 5코로 만들어 주면서 둥글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3코를 더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떴고 마지막에 그 같은 자리에 4개를 총 4개를 더 뜨면 이제 여기도 5코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인제 이것도 빼뜨기 기둥코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핸들에 이렇게 쭉 자국이 생기면 그게 안 예쁘기도 하고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 빼뜨기 없이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뜰게요. 바로 다음 코로 이어지고요. 첫 코에 머리의 바깥쪽 한 가닥, 이랑뜨기로 똑같이 가방이랑 똑같은 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첫 코의 바깥쪽 한 가닥에다가 요렇게 짧은뜨기 해서 이랑뜨기로 쭉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갑니다. 가다가요. 여기 보세요. 이제 둥근 부분 같은 자리에 5코 뜬 자리 있어요. 그중에서 딱 눈으로 봤을 때도 가운데 코가 구별이 되실 거예요. 얘가 중심이고요. 그 양쪽 옆에 한 코씩 여기가 이제 사각형의 모서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코 뜨고요. 가운데 중심에다가 한 코. 그리고 그 옆에도 3코를 뜹니다. 같은 자리에 3개를 뜨면요. 그 자리가 약간 이렇게 90도 같이 이렇게 꺾이면서 각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 단에도 그 3코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똑같이 3개. 이런 식으로 뜨면요. 사각형 판을 원하는 크기만큼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하면요. 지금 여기에서 5개 중에 중심 코를 찾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여기다가 3개를 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랑뜨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랑뜨기로 이렇게 같은 자리에다 3개를 뜨면 여기도 구멍이 빵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떠보시고 구멍이 커질 것 같으면요. 이랑뜨기 하던 중에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랑뜨기 무늬를 그대로 살려주되 여기다 바늘을 넣을 때요. 이 콧등 있죠? 콧등 이 뒷면에 보시면 여기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볼록한 실자락 보이시죠? 그게 그 옆에도 볼록 이렇게 콧등이 지나가고 있죠. 요거는 앞에서는 안 보이는 실이거든요. 그죠? 그거를 같이 걸어주면 이랑뜨기를 하면서도 튼튼하게 뜰 수가 있어요. 근데 매 코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이게 뭐 단추구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서리 들어갈 때 구멍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뒤에 있는 콧등도 같이 걸어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티나지 않게 구멍 없이 뜰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 여기 좀 두 가닥 거니까 좀 빡빡하겠지만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다 3코를 지금 뜬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코, 여기가 이제 딱 중심이에요. 한 코. 그리고 다시 그 옆에다가 3개. 3개를 떠야 되는데요. 처음에 하나는 그냥 떠보시고요. 구멍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늘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닥만 걸쳐서 3코를 다 뜨면 여기가 구멍이 빵 생기고 그 검정색은 짙은 색은 더 잘 보여요. 구멍이. 그래서 여기서 이 구멍에 넣고요. 그 뒤에 보시면 뒷면에 요거 바로 그 밑에 볼록한 거 콧등 있어요. 요거.
요렇게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볼게요. 네. 앞에서는 그냥 이랑뜨기 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넣어서 모서리 4 군데에다가 이렇게 3 개씩 떠 주는 거예요. 음. 자, 요렇게 돌아가시죠.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넓은 타원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약간 사각형으로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 그다음 단 이렇게 뜨면 뜰수록 더 각이 더 또렷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은 이제 새 코를 뜨면요. 그 바로 다음 코는 살짝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 좀 제껴서 정확하게 보시고 바로 다음 코 찾아서 여기부터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 계속합니다. 예, 이쪽이 이제 시작 부분이에요. 이렇게 타원형이나 직사각형을 뜰 때요. 한 바퀴 돈 건지 반 바퀴만 도는 건지가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시작점인지 여기가 시작점인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요 실을 남겨뒀기 때문에요. 요 실자락 있는 쪽이 반 바퀴만 도는 지점이죠. 이게 실자락 없는 데가 어 한 바퀴 다 돌았을 때가 실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쭉 뜨다가 여기쯤 왔을 때 '한 단 다 떴나?'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실 매달려 있으면 아직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가서 완전히 여기까지 와야 한 바퀴를 도는 거고요. 이쪽에도 이제 딱 가운데 중심에 한 코가 있어요. 요거 먼저 찾으시고 그 옆에 여기가 3코 떠야 될 자리예요. 네. 이렇게 같은 자리에 3 개를 떴고요. 딱 가운데 중심에다가 한 코만 뜨고 그 바로 옆에 3 개. 그러면 두 번째 단을 다 뜬 거예요. 네. 쭉 한 코씩 뜨면서 오다가요. 제가 지금 3코 떠야 될 자리에다가 핀을 이렇게 꽂아 봤는데요. 모양 한번 자세히 봐 주세요. 요 같은 구멍에 실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들어 있어요. 같은 자리에 들어 있는 3개 중에 가운데 코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모양 구별이 그 3 코가 어느 코인지 그 구별이 어려우시다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중심선 있죠? 코 잡았던 자리. 중심선 그대로 따라오다 보면 한 코가 딱 있어요. 가운데 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쪽 옆에 하나씩을 더 비워 줍니다. 지금 제가 핀 걸어 놓은 자리 요거랑 요거 사이에 3 개가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 둘, 3 개가 비어 있어요. 요렇게 비워 두고 그 양쪽 옆에 하나씩. 여기가 이제 사각형의 딱 모서리가 되는 자리예요. 이쪽도요. 음 요렇게. 요렇게 지금 3코 떠야 될 자리 딱 찾아 놓으세요. 찾아보세요. 예. 예, 모서리에 이렇게 3코 떴고요. 그 옆으로 이제 요것도 3개 뜨고 바로 그다음 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려지면 이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이 확실하게 살지가 않고 코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 꼭 잘 찾아 주세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코 이거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부터 하나, 둘, 3 개. 한 컵씩 이렇게 3개 갔죠? 그리고 다시 핀 걸린 데 나왔죠? 여기에다가 또 같은 자리에 3 개를 뜹니다. 요 이랑뜨기 무늬는 계속해서 중간에 끊기지 않게 계속 이어 주세요. 한 가닥만 걸어서 뜨고 구멍이 커질 것 같으면 콧등까지 같이 걸어서. 네, 이번에는 이제 요 정도 폭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요렇게 코 늘리기를 2번만 해도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필요에 따라서 크게도 만드실 수 있고 다른 가방의 밑바닥 시작이라든지 파우치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티슈 커버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왔을 때 제일 마지막에도 이렇게 모서리 3코로 끝나게 되고요. 그 바로 다음 코가 이제 첫 코인데 요게 가방 핸들이 겉으로 나와야 될 때는 좀 더 예쁘게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코 머리 모양 똑같이 이어지게 만드는 그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위에 덮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돗바늘로 꼭 그렇게 모양 만들어서 마무리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척코에다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척코에다가 두 가닥 다 이렇게 넣어서요. 걸어서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매듭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 실을 남겨서 그대로 또 꿰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듭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꿰맬 실을 여유 있게 이렇게 남기시고요. 요거를 그대로 코 사이로 쭉 실을 빼서 이렇게 당겨 놓으세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인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그냥 짧게 만든 거고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뭐 코를 좀 늘린 분도 계실 테고 샘플 크기는 인제 사슬코 60코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하나를 더 이렇게 양쪽에 실자를 이렇게 남겨서요.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시면 길이가 짧은데도 이런 식으로 휘죠. 그래서 이거를 스팀 다림질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방도 지금 이 핸들 달기 전에 가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스팀 다림이 문지르면서 결을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셔도 좋고요. 가방이 좀 뜨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뜨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구겨졌을 수도 있잖아요. 좀 구김이 있다, 울룩불룩하다 하시면 안에를 속을 빵빵하게 수건을 돌돌 말아서 이렇게 채우세요. 이렇게 해서 겉에서 이렇게 스팀을 쐬어 주면서 좀 울룩불룩한 부분을 안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모양을 좀 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거 하실 때 요거 핸들 2개 떠서 이것도 다림질을 한번 하면은 판판하게 잘 펴지고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떠 놓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요. 보시면은 뭐 구겨지거나 뭐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잘 잡히거든요. 요 실의 특성이 또 보니깐요. 스팀을 한번 쐬었을 때는 젖어 있을 때는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갑자기 두께가 확 얇아지는 것 같고 '이거 너무 힘이 없나?' 그런 느낌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굳어지면은 훨씬 처음보다 더 빳빳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모양이 아주 잘 잡히는 실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다림질로 펴 놓으면 요거는 인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다시 막 이렇게 구겨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을 한번 딱 잡아 주시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가방 부분도 좀 혹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촉촉하게 스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딱 잡아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인제 바느질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네, 핸들 2장을 이렇게 떠서 지금 스팀 다림질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잘 펴졌고 이게 습기가 마르면서 이렇게 판판하게 아주 잘 단단하게 잘 펴졌습니다. 이렇게 2장을 해 주시고 양쪽 옆에 이렇게 실이 남아 있고요. 혹시 깜빡하고 실을 그냥 짧게 자르셨다면 남은 실자락은 이제 코 사이로 잘 이렇게 숨겨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요. 새로 실을 걸어서 매듭을 이렇게 단단하게 꽉 쥐어서 이렇게 꿰맨 실을 매달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제 가방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돗바늘이 필요한데요. 돗바늘을 너무 굵은 거보다는요. 이렇게 중간 사이즈 좀 얇은 돗바늘 쓰시는 게 코 사이로 바늘 통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늘 끼워서 준비를 하고요. 가방을 이렇게 가져와 보시면 여기 빼뜨기 한 자국 있고요. 바늘 이렇게. 근데 이 빼뜨기 자리가 또 자연스럽게 놨을 때 정확히 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살짝 옆으로 밀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힘주는 방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랑뜨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약간 옆으로 밀린다면은 굳이 이 빼뜨기를 꼭 가운데다 놓고 맞추는 것보다는요. 그냥 가방을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놨을 때 꽃이 딱 가운데 오도록 그런 자연스러운 간격을 더 맞추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억지로 빼뜨기 선에 맞추는 것보다는요. 요렇게 간격을 맞춘 다음에 이제 가운데 꽃이 있잖아요.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꼭 막 코수를 세거나 센치를 재보지 않아도요. 눈으로 요렇게 봤을 때 이 꽃 기준으로 양쪽 옆에 요렇게 3 등분 가방을 전체적으로 요 입구 폭의 3 등분한 지점 네 에다가 요렇게 살짝 끝에 한 1.5 센티 정도 네 요렇게 내려서 요렇게 인제 가방이 핸들이 요렇게 위치를 할 거예요. 요거를 안쪽에서 인제 꿰매게 됩니다.
핸들에 보시면은 겉면과 안쪽 면이 있죠. 여기 뒷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잖아요. 실이 지금 뒤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랑뜨기 결이 보이는 게 겉이죠. 그게 겉이 똑같이 가방의 겉에 올 수 있도록, 예, 이거 뒤집히지 않도록 방향 잘 잡아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꽃송이에 이 잎사귀 있죠? 잎사귀 있는 그 라인에다가 맞추니까 간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몇 담을 이렇게 시작을 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요렇게 위치를 잡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4 개의 면을 다 꿰맬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만 뭐 한쪽만 이런 식으로 칭칭칭 감아서 꿰맨다든지 하는 것보다 요렇게 좀 힘을 분산시켜서 4 군데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훨씬 가방 핸들이 튼튼하게 그렇게 붙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인제 이 실로 그냥 감침질하듯이 같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뜨면서 하면 이 꿰매는 실이 이렇게 티가 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이제 이거 핸들을 이렇게 겉에다가 붙여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깔끔하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머리를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탕이랑 같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보세요. 코머리를 가장자리에 있는 코머리를 통과하면서 나가요 일단. 나가고 꽉 당겨주시고 요거 실자락 여러 땀을 뜬 다음에 한꺼번에 당긴다고 그래서 쭉 따라오지 않죠. 이거 잘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뜰 때마다 실자락 잘 이렇게 꽉 당기면서 단단하게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우리 바느질에서 공그르기 아시나요? 네, 공그르기 할 때처럼 살짝 들어서 요 실자락이 있는 그 바로 밑에 있죠? 그 위치를 확인하시고 왜냐면 여기서 너무 이렇게 멀리 가면 이 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가게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튼튼하지도 않고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 실 위치에 바로 밑에 해서 요 바탕을 뜨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튼튼하게 2가닥씩 떠주세요. 이렇게 2가닥 이렇게 보이시죠? 실을 한 가닥만 뜨는 것보다는 2개만. 그 대신 너무 두껍지 않게 보세요. 겉에서는 티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겉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안쪽 면에서 보이는 2가닥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쭉 빼봅니다. 그리고 얘도 꽉 당겨주시고 그 바로 다음 코로 다시 이렇게 나와요. 밑에서 위로 올라왔죠? 바늘 넣은 방향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꽉 당기시고 바로 다음 코로 코머리 통과하면서 또 나가요. 그리고 그 실 바로 밑에 있는 바탕 뜨개 편물의 바탕을 또 2가닥. 그래서 우리 촘촘하게 떠놓은 지금 이 단단한 가방을 이런 식으로 실을 떠서 꿰매야 되기 때문에요. 이 바늘이 너무 굵으면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바늘은 그래서 돗바늘도 약간 굵기별로 좀 종류별로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여러 가지 작업할 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혹시 돗바늘이 굵은 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것만 지금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뭐 인터넷으로 바늘만 하나 사기는 또 좀 곤란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근처에 그 다이소 같은 데 있으면 다이소에 종류별로 좀 팔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이렇게 마감 재질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지만요. 급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리본 자수 바늘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끝에가 많이 뾰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바늘귀가 이렇게 길게 넓게 돼 있어서 우리 뜨개실 넣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돗바늘보다는 얇기 때문에 바느질하기가 편해요. 네, 리본 자수 바늘도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머리를 통과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그르기 하듯이 이렇게 떠주면요. 요거를 지금 우리는 안쪽 면에다 달고 있기는 한데 이 핸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겉에다가 이렇게 붙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티나지 않게 바느질한 티나지 않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시면요. 지금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좁은 책상 위에서 약간 카메라 밑에서 약간 불편한 자세로 헤매고 있어서 그런데요. 네, 편하게 딱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삥 돕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네 군데를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그럼 아주 튼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쪽 지나갈 때는요. 코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잡으시고요. 똑같이 공그르기 하듯이 이 핸들 쪽에도 요 맨 끝단에서 살짝 들어간 위치요. 그 부분에서 실을 요렇게 두 가닥을 뜨고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바탕면도 이렇게, 요렇게 보이시나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음 가방 바탕을 한번 뜨고 다시 바로 그 위치 바로 앞에 있는 요 핸들 부분에서 또 실을 두 가닥 뜨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다 가면 이제 네 군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튼튼하죠. 마지막에는요. 매듭을 이렇게 지어 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실자락을 한 가닥 이렇게 떠서요. 그리고 요 고리 사이로 바늘이 한 번 더 통과. 그래서 여기가 고리가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꼬아지면서 단단하게 딱 묶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자르면 안 예쁘잖아요. 요거를 코 밑으로 또 넣어서 꽉 당겨서 티나지 않게. 그러면 매듭 자국도 티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남은 실도 코 사이로 잘 넣어서 쭉 숨겨서 잘라주세요. 실 끄트머리 짧게 그냥 남기면 이렇게 약간 풀어지면서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코 밑으로 다 숨겨서 바짝 인제 요렇게 딱 자르면 꿰맨 자국 없이 안쪽에서도 깔끔하고 겉에서도 전혀 티나지 않게 이렇게 붙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인제 네 군데에 연결을 잘 해 주시고요. 일단 처음에 한쪽 면을 중앙을 잘 맞춰서 간격을 요렇게 맞춰서 연결을 해 놓고 반대편은 가방을 똑바로 놨을 때 얘랑 똑같은 위치에서 만나도록 반대편은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핸들 연결을 다 마친 후에는요. 이제 안쪽에 요렇게 그물망을 좀 넣어 줄 건데요. 물론 이제 자석 똑딱이만 하나 가운데다 딱 달아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쪽에 그 배색한 자국이 보이기도 하고 좀 뭔가 허전하죠. 그리고 입구가 넓은 이런 바스켓백인데 혹시 뭐 차 안에서라든지 이렇게 툭 넘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면에서도 위에 여밈이 하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더스트백을 그냥 하나 넣어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그물망을 떠서 가방을 마무리하는 게 뜨개 가방에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돼서요.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좀 전체적인 색감을 살려서 블랙으로 한번 해봤어요. 저도 뭐 블랙 그물망은 지금 처음 떠보는데요. 네, 아주 단순한 무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빙글빙글 하다 보면 금방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물망에 사용한 실은요, 빈센트 코튼 12합이고요. 바늘은 3호 바늘이 적당합니다. 네, 굵기는 요 정도고요. 요게 비슷한 굵기의 다른 뭐 면사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조금 더 빳빳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덮개를 떠났을 때 나중에 물건 넣고 이렇게 오므렸을 때요, 조금 힘이 있어서 이렇게 형태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실보다는 약간 힘이 있는 면사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가운데 실이 잘 찾아지거든요. 이게 가운데서 퐁 뽑아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요. 안쪽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안을 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뜨면 이게 뒤집힌 모양이 돼요. 점점점 돌아가면서 안쪽 면을 보고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거더라도 겉을 보고 요 상태에서 살짝 얘를 이렇게 제껴서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뜹니다. 사실 이제 원형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뭐 크게
티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여기 빼뜨기 했던 자국이 있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겉을 보고요. 요렇게 해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세요. 맨 위에 한 줄은 여유분으로 두고요. 그 아랫단에 요렇게 보시면 볼록볼록 여기 콧등 보이시죠? 짧은뜨기의 콧등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걸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뜨기 했었던 자리 여기부터 이제 시작 위치 확인하세요. 맨 위에 말고 하나 밑에 칸. 해서 바늘을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가방 기준에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뜰 자리에 실을 이렇게 대고 걸고 나와서 기둥코 하나 세우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요 실은 나중에 이제 코 사이로 쭉 넣어서 숨겨주세요. 그리고 뒤에다 이렇게 빼놓고요. 사슬 3개 그리고 짧은뜨기 요거의 반복인데요. 여기를요. 2칸 건너서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뜹니다. 또 사슬 3개 보세요. 이렇게 제껴서 그 옆으로 하나 둘 건너고 세 번째 코에다가 코 등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앞에서는 티나지 않죠? 겉에서 보이지 않고 안쪽 면에 있는 코 등에다 걸어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늘을 넣을 때요. 보세요. 사슬 3개 하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을 때 이 실이요. 바늘의 뒤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구멍 찾아서 이런 식으로 걸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뜨려고 하면 여기서 실이 한번 이런 식으로 꼬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나거든요. 모양도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게 뜨고 있는 실을 손에서 풀지 마시고 그대로 바늘 뒤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늘 앞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바늘 넣으셔야 되죠. 2개 건너서 다음 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핸들 있는 부분 지나갈 때는요. 딱 그 코 넣는 자리가 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간격을 그냥 맞춰서요. 여기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한 코를 푹 이렇게 넣어서 걸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핸들 지나갈 때 고리가 3개 정도 나오면 간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검정색이라 지금 네, 이렇게 고리 이렇게 만들어서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늘 넣어서 그냥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핸들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핸들이 이 그물망이랑 가방 사이에 딱 끼워져서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게 쭉 돌아서 왔어요. 핸들 부분 위에 이렇게 고리 지나간 거 이렇게 보이시죠? 쭉 한 바퀴 돌아왔는데요. 단구별 없이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빼뜨기나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사슬 3개를 떠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고리 있죠? 그냥 그 고리 가운데로 이렇게 푹 들어가면 돼요. 꼭 갈라서 뜨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감싸서 사슬 3개 뜨고 그 다음 고리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요렇게 해서 그냥 빙글빙글 이제 쭉 계속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하시냐면 최소한 15cm 정도는 떠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게 타원형이잖아요. 옆으로 길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여기가 너무 짧으면 이렇게 당겨지면 가방의 형태가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타원형의 모양을 이렇게 살렸을 때 요쪽에서 요쪽까지 요렇게 와서 가운데서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가 제가 했을 때는 한 15cm 정도, 이쪽에서 한 15cm 정도, 네, 그렇게 쭉 떠주세요. 네, 이 정도 떴을 때 이제 여기 빼뜨기 선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오면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오므렸을 때
그 끈을 끼워서 이제 이렇게 당겨서 오므리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약간 이렇게 프릴처럼 꽃 모양처럼 나오게끔 윗부분을 한 2cm 정도 좀 더 떠줄 건데요. 지금 이제 저는 짧은뜨기로 다 채워서 뜰 거예요. 그런데 위에 그 마무리하는 부분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코티지 바스켓백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물망 위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는데 여기도 이랑뜨기로 해서 이렇게 결을 넣어 줬어요. 네. 요렇게 했을 때 인제 오므리면 위에가 이렇게 약간 프릴처럼 이렇게 좀 더 심플한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요거는 코티지 로즈백이에요. 요거는 배색을 좀 이렇게 빨간 꽃으로 해서 배색을 넣었던 가방인데요. 요거 보시면 요렇게 위에 약간 무늬뜨기를 했죠. 네. 한길긴 뜨기로 해서 이렇게 부채꼴 무늬를 넣어서요. 마지막 단에 피코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므렸을 때 보시면 위에가 좀 코사지 같죠? 네. 좀 더 꽃 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 인제 선물용으로 가방을 뜬다고 하면 지금 우리 뜨고 있는 이 블랙 로즈백도 요렇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뜨기보다는 좀 덜 지루해요. 그쵸? 네. 요 한길긴뜨기 무늬로 하나 둘 세 단만 뜨면 되니깐요. 그래서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요것도 제가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둔 게 있어요. 유튜브 니들 코티지 채널에 공개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 영상 보시고 설명 보면서 요렇게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에는 짧은뜨기로 해볼 건데요. 인제 요렇게 짧은뜨기 하나로 딱 끝났죠. 그래서 다음 칸을 갈 때 여기서 사슬을 이제 안 하고요. 여기서 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칸마다 짧은뜨기를 3 코씩 떠 주세요. 하나, 둘, 3 개. 네. 그리고 또 다음 칸에 넘어가서 하나, 둘, 3 개. 이렇게요. 해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도 짧은뜨기 3 개를 뜨면요. 단구별 없이 바로 인제 좀 전에 우리 맨 처음에 떴던 요 짧은뜨기 있죠? 요 짧은뜨기에 머리로 이렇게 코머리에 한 가닥 바깥쪽 한 가닥만요. 여기도 인제 요 가방에 한 것처럼 똑같이 이랑뜨기 요 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랑뜨기로 해서 또 쭉 계속 짧은뜨기를 뜹니다. 네, 요렇게 저는 처음에 짧은뜨기 칸마다 3 개씩 뜨는 거 다 뜬 다음에요. 그 위로 이랑뜨기로 5단 더 떴습니다. 지금 이제 실이 요 정도 남아 있어요. 우리 사슬뜨기로 이렇게 끈 2개 만들고요. 태슬도 2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끈하고 태슬 만들 수 있는 정도 실 남아 있어야 돼요. 남은 실의 양 좀 확인하시면서 요렇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3호 바늘로 짧은뜨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언제 다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뜨면서 28 분짜리 유튜브 재밌을 것 같은 영상 하나 틀어 놓고 보면서 떴는데요. 금방 다 떴어요. 그 영상 끝나기 전에 다 떴습니다. 네. 하다 보면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끈을 떠야 되는데요. 인제 여기 마무리는요. 우리 단 구별 없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떴기 때문에 이렇게 단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빼뜨기로 붙여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 단 차이 있는 부분을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딱 붙이시고요. 요대로 그냥 여기 톡 잘라서 요대로 실을 뺀 다음에 요거는 인제 돗바늘 중에서도 얇은 거 없으시면 이제 실이 얇으니까 좀 일반 바늘 끼워서 요 뒤에다가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서 숨겨서 정리를 해 주세요. 요렇게 사슬끈을요. 길게 2 개를 똑같이 만드는데요. 이 길이가 요 딱 둘레만큼이에요. 뭐 여유분 있게 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갈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요렇게 실자락을 남겨 주세요. 우리 나중에 여기에다가 tet을 하나 달을 거거든요. 근데 tet을 미리 달아 놓으면 안 되죠. 여기 구멍에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제 tet을 달아 줄 건데요. 처음과 끝에 이렇게 실을
남겨서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듭니다. 왜 두 개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만 끼우면 이거를 쭉 당겨서 매번 묶었다가 또 다시 쓸 땐 풀었다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두 개를 만들어서요. 하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끼우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끼운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당기면 그러면 오므라지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시 필 때는 그냥 가운데 손 넣어서 쫙 벌리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예, 사슬끈 두 개를 만드시고요. 해슬은요. 두꺼운 종이 받으신 뭐 그 박스 끝에를 조금 잘라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자가 길이 폭이 좀 적당해서 그냥 자에다 감아 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칭칭칭 이렇게 가지런히 실을 감아 줍니다. 실을 감을 때요. 요거를 조금만 감으면 이제 일자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태슬이 될 거고 좀 두껍게 감으면 나중에 이제 끝에를 자르잖아요. 잘랐을 때 좀 더 이렇게 옆으로 탁 퍼지면서 이렇게 좀 둥글고 통통한 그런 태슬 모양이 되죠. 네,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만큼 실을 감으시면 되겠고 저는 요 정도 두께로 남은 실 보면서 네, 이렇게 감았어요. 그리고 네, 실을 약간 잘라서요. 돗바늘에 끼운 다음에 여기다가 통과해 주세요. 통과해서 요거를 두 바퀴 통과를 합니다. 네, 실끝 완전히 빠져나오면 안 되고 실끝 좀 이렇게 남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요. 네, 튼튼하게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꽉 당겨서 근데 요거 당기다가 툭 끊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끊어질 정도로 꽉은 아니고 이렇게 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리고 묶은 위치가요. 뭐 꼭 여기 정중앙이라든지 꼭 끝에다 안 맞추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싹 빼면 어차피 원형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 데나 편한 데다가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요거를 두 번 해서 꽉 묶은 다음에 이렇게요. 근데 요 실이 너무 짧으면 안 되는 게요. 요 묶은 실도 테슬에다가 같이 이렇게 딱 섞어서 정리를 하면 깔끔하죠. 근데 요게 짧으면은 이렇게 혼자만 삐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여유 있게 하시고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요. 빼서 지금 묶은 게 위로 가도록 이렇게 놓고요. 모양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테슬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죠. 여기를 실을 조금 더 잘라서 이렇게 칭칭칭 몇 번 감아서 또 묶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테슬 머리 동그랗게 딱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옆구리 쪽에서 꽉 묶었어요. 두 번.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를 자르는데 이거 너무 두껍게 잡고 한꺼번에 막 자르려고 하시면 밀리잖아요. 한쪽으로. 그래서 조금 조금씩 숯을 이렇게 잡아서요. 팽팽하게 딱 놓고 가운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좀 보면서 다듬어 주셔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좀 사용을 해 보니깐요. 이렇게 오므렸다가 뭐 당겼다가 할 때 요 테슬이 너무 무겁고 크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테슬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원하시는 만큼 네 감을 때 종이 자체를 조금 더 폭을 넓게 잡으면 좀 더 큰 테슬이 될 수 있죠. 좀 더 길이가 길고 날씬한 테슬로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취향에 맞게 크기를 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옆구리 묶었던 실이요. 혼자만 이렇게 살짝 들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돗바늘에 끼워서요. 이 묶었던 실 안쪽으로, 테슬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합쳐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옆구리 튀어나오는 거 없이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종이 한 장 깔으시고 이렇게 밑단에 삐져나온 애들을 좀 깔끔하게 길이 맞춰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아까 떠놓은 그 사슬끈에다가 돗바늘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가방에 딱 옆선 있죠. 거기에서 짧은뜨기 단 바로 밑에 있는 요 구멍 여기에다가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나씩 걸러서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옵니다.
네, 시작점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면요. 이제 요게 나오는 구멍이 꼭 이거랑 뭐 같은 구멍이든 그 옆에 구멍이든 뭐 살짝 이게 왜냐면 단 구별 없이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약간씩 단 차이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엇갈리는 위치에서 나오건 그건 다 괜찮습니다. 네. 그냥 거의 끝에까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요거를 끝에 남겨뒀던 실 두 개 있잖아요. 요거를요. 딱 묶어 주세요. 요 사슬 시작과 끝이 이렇게 서로 만나도록. 네. 그래서 두 번을 딱 묶어서 고정을 딱 해 놓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물망에서 빠질 일이 없죠? 그리고 이 끝에다가 장식으로 테스를 달아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묶어 놓고요. 요거 실을요. 돗바늘에 끼워서 테슬 머리 있잖아요. 테슬 머리에 묶어 이렇게 감았던 실 거기에다가 한쪽은 이렇게 통과하고 한쪽은 반대로 이쪽으로 통과하면 이 테슬 머리에다가 또 묶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테슬을 딱 끝에 달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는 저쪽으로 나갔거든요. 이거는 인제 반대쪽으로 저쪽에서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푹 찔러서 이렇게 해슬머리에 통과. 요렇게요. 그다음에 요거를 서로 또 묶어 주세요. 요렇게. 해슬머리에다가 고정. 꽉 두 번 묶은 다음에요. 요거를 또 그냥 자르면 안 예쁘죠? 요게 테슬 안에 같이 섞이면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여기에서 테슬 속으로 그냥 이렇게 푹 넣으세요. 해서 쭉 당깁니다. 그리고 길이 맞춰서 잘라 주시는 거예요, 요것도. 해슬을 끈에 고정하기 전에 이 위에다가 뭐 우드비즈라든지 뭐 무슨 장식을 하나 더 다르셔도 되겠죠? 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블랙으로 심플하게 하고 싶어서 아무 장식 없이 그냥 태슬만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끝에 여기 요렇게 해 놓고요. 반대편에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가방을 똑바로 이렇게 놨을 때요. 지금 테슬이 달려 있는 곳 말고 그 반대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점이요. 아까 처음에 끼웠던 이 끈이 지나가는 그 위치를 똑같이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어긋나게 끼워지면 당겨도 오므라들지 않습니다. 실도 빡빡한 데다가 이 결이 있기 때문에요. 서로 걸려서 오므라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끼울 때 이 지금 여기 짧은뜨기 한 줄 있잖아요. 그거에 밑으로 처음 거가 밑으로 지나갔으면 이번에도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지나간 거는 똑같이 위로, 밑으로 이렇게. 이게 나란히 같이 가야 됩니다. 엇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요 탯을 있는 자리 지나가면서 이쪽으로 갈 때 다시 또 엇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단이 바뀌는 그런 지점이라서요. 약간씩 엇갈려 있고 모양이 살짝 이상할 수 있어요. 가다가 줄이 바뀌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엇갈리게 될 것 같으면 한 칸을 더 지나가더라도 요게 네, 나란히 갈 수 있도록 먼저 끼웠던 줄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은 구멍으로 지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양쪽에 이제 이렇게 고리가 다 끼워졌고요. 테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겨 볼까요? 이렇게 양쪽에서 두두두두 당기면 이렇게 여밈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걸 뭐 좀 더 단정하게 하시려면은 요렇게 해서 서로 묶어 줘도 괜찮겠죠? 네. 근데 이대로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로 가방을 딱 들면 굉장히 여름에 좀 멋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가방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요,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은 다음에 다른 디자인의 가방을 만드실 때도 또 어떤 기법들은 또 다시 또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좀 유용한 그런 아이템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